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라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 리뷰와 작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무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무기는 클로버 분무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클로버 분무기는 뭐 3리터짜리도 있고 5리터짜리 그리고 7리터짜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5리터짜리 분무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구매를 하시면은 이 노즐이 이렇게 플라스틱 짧은 단노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m짜리 긴 노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노즐을 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할 때 이용해야 되는 이 트라이언프 손잡이. 물론 이게 아니라 다른 스크래퍼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날이 넓습니다. 국산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3번, 4번 왔다 가야 할 거를 한두 번 만에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날도 이렇게 트라이언프 이렇게 양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쇠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이나 뭐 이런 게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녹도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청소 이후에 깨끗하게 물기를 닦아내줄 이 브러쉬. 이 스키즈는 저는 웅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웅거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물을 뺄 때 이용하는 이 고무 우레탄 또는 이런 스키즈들. 이 우레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경도가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강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레탄의 경우에 강질 경도 95도짜리를 보통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야 물을 뺄 때 체중을 많이 실지 않아도 쉽게 물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가 무겁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블루맥스, 물론 이것도 다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 이런 손잡이들을 이용을 해서 끝부분에만 이렇게 스키즈 날을 끼워서, 물론 이것도 경도가 굉장히 강질입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마무리를 잡아줄 플라스틱 헤라. 이 헤라도 뭐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최초 구매를 하시면 끝부분이 약간 거칩니다. 이거를 절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안 되고 800방에서 1200방 사이에 고온 사포에다가 갈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품에 기스라든지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 이 극세사 수건, 물론 마지막에 물기를 닦아낼 때 용이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청소할 때도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타올을 뭉탱이로 저희들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커터칼도 뭐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올파 A2가 가장 제 손에도 맞고 작업하기 편해가지고 요걸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자가 있어야지 레즈를 낸다던가 이런 이음 작업을 할 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자는 그냥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꼭 부착을 자, 요렇게 해서 가방까지. 가방은 스마터 MT1004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일하기에는 가장 이런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딱 알맞게 사이즈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제품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풀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에는 색을 그냥 제가 쓰지 않는 거를 오바로콜에 친 거입니다. 저는 여기에 뭐 티슈라든지 줄자를 이렇게 넣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는 꼭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이런 장비들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착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실측입니다. 내가 부착하려고 하는 제품의 창문의 사이즈를 알아야 재단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품질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사이즈 재는 데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희 사무실에는 뭐 창문들을 전부 다 뭐 샘플링 처리를 해둔 상태라 마땅히 붙여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복도 쪽으로 나가서 네, 조기 오른쪽에 조그만 창문 저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창문도 줄자로 사이즈부터 먼저 재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창문 실측을 완료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재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재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항상 저희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재단은 아무 때서나 막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바닥에서 하시게 되면 이미 여기는 SI면에 오염물질이나 이물질들,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서 이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썬팅의 생명은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테이블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착하는 과정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작업을 하시느냐, 또 이면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벗겨내시느냐,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저는 내려가서 아까 그 보여드린 창문을 작업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큰 창을 혼자서 작업을 하려면은 필름을 펼친 상태에서는 작업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겨질 수도 있고 제품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벗겨내고 하느냐,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썬팅 필름지 돌돌 말아서 어떻게 벗겨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는 사람이 지문을 이용을 해서 벗기는 겁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하시면 벗겨집니다.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물을 뿌리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은 이면지는 자연스럽게 이 뒤쪽 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창문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싹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이 손상되지 않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잘 긁어내줍니다. 이물질을 다 깨끗하게 긁어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을 뿌리고, 물론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 모든 정석은 아닙니다. 다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 먼지를 덜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윗부분은 항상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 필름지를 왜 타이트하게 재단을 해야 되냐 하면, 작업 중에 이런 옆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묻게 되면 바로 먼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데 작업 중에 묻을 것 같으면 이런 프레임도 다 닦아 주셔야 됩니다. 꼭. 위에는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물기를 한번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실리콘 쪽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요런 똥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착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미는 방법도 막 미는 게 아닙니다. 윗부분부터 잡아줍니다. 일단 잡아주고 이 물기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촬영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양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밀으셔야 됩니다. 자, 위부터 잡아놓고 열실절 그러면서 좌우를 조금씩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기본 초벌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면을 따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한 손에는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를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자를 대고 이 옆부분 실리콘과 딱 조금 간격을 줘서 따내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또 가장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만 쭉 내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모서리만 잡아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서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 헤라를 이용하는 거고요. 헤라는 꼭 반드시 고온 사포 1000방에서 1200방, 뭐 가장 두꺼워도 800방 정도 사포 그런데 깨끗하게 가르셔가지고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기, 모서리 부분에 남아있는 물기를 쭉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세사 수건이나 뭐 용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쭉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깨끗하게 마무리도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용 윈도우 필름은 60인치에 100피트로 보통 생산이 됩니다. 뭐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로 60인치에 100피트 다들 비슷합니다. 물론 뭐 1000폭짜리, 1800폭 장폭짜리도 이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60인치 제품이 유통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는 정확하게 1524mm로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롤이 30m.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리는 항상 뭐 가로 높이건 폭이건 간에 전부 다 1.5m 안에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유리는 2m가 넘어가는 유리도 있고요. 뭐 크게는 4m, 5m짜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이음매가 사람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500, 이 와이드 1500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하실 때, 이어붙이기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뭐 1800이다 폭이, 그러면 그냥 남는 부분을 거기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핀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쪽 면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맞춰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무 때나 막 잘라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이 오른쪽, 이쪽 면과 반드시 맞닿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름에 결이 있기 때문에 같은 롤이지라도 결이 바뀌면 색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유의하셔가지고, 만약 이쪽 면을 붙이셨으면 이쪽 면들끼리 맞닿게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저쪽 면들끼리 저쪽 면을 먼저 붙이셨으면 저쪽 면끼리 맞닿도록 이렇게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릴 것들을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